오늘 배울 내용은 이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터너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이론, 교류 욕구 이론에 대한 내용이야. 자, 제목만 보면 솔직히 좀 어려운데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게 충족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충족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는다든지 비난을 받는다든지 이럼으로써 뭐 욕구가 충족되거나 혹은 불만을 갖거나 반성을 하거나 다시 노력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사회학자 조너선 터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많고 적음의 차이지 그 정도의 문제지 있다는 거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항상 활성화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것이 상호작용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서로 왔다 갔다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욕구 충족이 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교류 욕구라고 하였다. 터너에 따르면 교류 욕구,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힘을 발휘하는 건 그 개인 인간이 교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조나산 터너의 교류 욕구 이론이 과연 뭔지, 교류 욕구가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잘 이루는 정체성을 검증받는 게 상호작용이야. 욕구란 말이야. 우리는 나 자신에 관한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혹은 뭐 확인받고 싶어. 뭐 이런 게 바로 욕구란 말이야. 나 스스로, 예를 들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캐릭터, 즉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은 자아 정체성을 검증받는데 중요한 욕구다. 터너는 네 가지 경우에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핵심 정체성. 핵심,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는 근본적인 개념과 감정이야. 그러니까 가장 자신을 정의할 때 가장 바탕이 되는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이나 개념이다. 핵심 정체성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만나면서 일반적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이건 변하는 게 아니야. 핵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정체성. 말 그대로 사회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사회, 민족, 계급 이런 큰 의미에서 개인이 이 단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감정이다. 좀 확대됐어. 자, 첫 번째 핵심 정체성은 뭐야? 개인이야. 근데 사회적 정체성은 뭐야? 계급이나 민족처럼 좀 범위가 큰 것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집단적 정체성. 자, 집단이니까 아까 나왔던 사회보다 조금 작은 범위. 그럼 뭐 있어? 뭐 개인적인 조직이나 집단이나 회사 같은 경우 그 집단의 단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자신에 대한 개념과 감정이다. 뭐 예를 들면 학교, 어느 대학교 학생답다라든지 어느 회사 출신인 것 같다라든지, 아니 무슨 말이지? 그게 이제 집단 정체성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역할 정체성. 집단 내에서 직책이 있지요. 그리고 제도적에 있어서 집단적 단위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 수행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받거나 혹은 수용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 경우에 하위 구조를 이야기했다. 첫째는 핵심 정체성, 둘째는 사회 정체성, 세 번째는 집단 정체성, 네 번째는 역할 정체성. 이게 네 가지로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을 정리해서 분리해서 자, 일반적으로 핵심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도 자, 무의식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요소, 이거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야. 이거는 의도가 아니야. 예를 들어 역할 정체성은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단이 있지만 핵심 정체성, 사회 정체성은 그런 거 없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반면 집단 정체성과 역할 정체성은 특정 집단을 따르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게 이거야. 특정. 이랬을 때 개념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개인의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명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건 인식한다는 거야. 그럼 위에 나와 있는 무의식과 정반대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셋째, 넷째 집단과 역할 정체성은 그 개인이 그것에 맞게 특성에 맞게 특정한 역할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확실해진다는 얘기지. 자, 네 가지 정체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자, 서로 다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섞일 수 있다는 거야. 역할 정체성이 더 일반적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일반적인 거 제일 작은 거라고 특정했지만 그게 일반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한 개인이 어머니로서의 역할 정체성이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자, 어머니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건 역할 수행만 될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특정한 역할 정체성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교류 욕구의 하위 개념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네 가지 정체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검증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자, 검증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이야, 타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편성하고 조율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 더 잘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관둘 건지, 뭐 이런 거야. 만약 타자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수용했어. 와, 너 진짜 너답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신호를 받는 개인은 당연히 만족하겠지. 역시 기쁨이겠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다양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정체성에 더욱 몰입해. 그렇죠. 칭찬받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죠. 자, 만약 정체성이 수용되지 않았어. 야, 너는 학생답지 않게,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어때? 분노와 공포와 당황과 수치와 죄의식을 느낀다. 예를 들면 진짜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했어. 그럼 죄의식을 느낄 거고, 아니야, 나는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와, 화나네, 분노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아가 잘못되는 신호를 작용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이거 봐봐.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재평가하는 거야. 오,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정체성 평가했는데 나 별로 안 좋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 그건 그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그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 요 인식이라는 거라고 또 나왔네. 깨달아야지 재평가하고 반성하는 거야. 인식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겠지. 그지? 어떤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부정적 감정이 나왔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정체성에 대한 판단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면 반성 안 하죠. 긍정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왜곡시켜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정체성의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자, 좀 더 들어볼까? 자, 부정적 감정은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일수록 강렬하다. 그렇지. 내가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럼 화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정체성.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나의 핵심은 성실하면,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화가 나겠지. 받으면 수용하게 되면, 타자가 수용해주면 더 몰입하게 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 한 역할의 정체성의 검증 실패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아까 있던 분노, 공포 뭐 이런 것들. 인간은 정체성 검증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는데, 부정적 감정을 의식적으로부터 제거에 억압하는 것.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제거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어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기본적인 방어 기제,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검증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분명히 작동한다. 터너는 이러한 방어 기제 중에서 감정적 반응의 원인을 찾는 귀인을 사역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자, 그거의 원인이 뭘까? 돌고 돌아서 원인을 생각해봐. 자, 봐봐. 나에 대한 정체성이 타자에게서 수용되지 못했어. 난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 감정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한단 말이야. 그 방어 기제가 뭐냐면, 저 사람의 평가가 잘못됐냐? 아니면 진짜 내가 잘못됐냐? 이걸 찾는 거야.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당면한 상황 안의 타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을 보인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내가 잘했거나 저 사람을 잘 보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상호 교류 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구심적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긍정적일 땐. 자, 그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경험했어. 인정받지 못해.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건 내 탓이 아닌데, 외부로부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너를 원심적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멀리서 찾는 거지, 그지? 사회적 범주 구성원의 사회 구조 등 보다 멀리 있는 타자에게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찾아서 원심적 편향이라고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내가 잘했거나 제대로 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그 원인을 다른 핑계를 대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없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게 원심적 편향이란 말이야. 자, 부정적 감정은 사회적 범죄의 구성원에 대한 이거 편견, 감정을 일으키고, 그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 구조로부터 소외, 그 다음에 몰입이 상실됐다는 걸 만들어낸다. 당연하겠죠. 나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범죄의 구성원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자, 편견을 갖게 하고 소외시키고 상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회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사회를 외면해 버리는 거야. 인정 안 해주니까. 그게 이제 편견과 소외와 상실이라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아의 정체성 검증과 관련해 교류 욕구와 같은 힘이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멀리 내다보면 이 구성원이 소외와 편견과 상실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구성원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감정을 갖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마무리. 한편 인간이 역할 정체성 또는
집단이나 조직 내의 역할과 연계된 정체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구조는 그치 사회구조가 역할 정체성 혹은 집단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연계된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게 사회구조니까 이와 관련해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회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역할의 정체성에 인정받고 수용되기를 바라는 이 때문에 사회구조에 몰입할 수밖에 없지. 터너에 따르면 감정을 지니는 구심적, 워심적 편향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찾고 긍정적인 걸, 부정적인 감정을 원인을 저기서 멀리서 찾는에도 불구하고 이건 둘 다니까 개인의 특정 유형의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이런 경험을 그 상황이 속한 사회구조에 기인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내가 잘해서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를 한 사람이 잘해줘서 여기서 찾는 게 구심적 편향이거든. 근데 이렇게 구심적 편향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회구조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구조가 자아의 정체성 검증에 나오는 긍정적인 느낌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죠. 내가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따라갔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단 말이야. 사회 구조와 같은 좀 더 먼 대상들에 대한 개인의 몰입도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긍정적 감정이 작용되려면 나의 정체성을 그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집단적 정체성으로부터 확인받고 수용이 돼야 돼.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점점 확대해서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저기 멀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몰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개인은 해당 구조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갖고 몰입이 강화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읽고 난 사람은 뭐 해야 돼? 당연히 긍정적 감정을 이 사회 구조나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지? 나다운 걸 만들어가야 되겠지. 역할을 다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 사회에 그리고 개인이 몰입할 수 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 윗글에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욕구들의 분류체계의 진인. 분류체계까지는 4가지로 나왔는데 하위 구조라고 해서 그것도 한계점을 논의한 적은 없죠. 한계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여기서는 개념을 설명하고 특징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누어서 차이를 말했을 뿐이지 한계점을 얘기한 건 아니야.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의 변화 과정. 한 가지가 어떤 식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한 가지 안에 4가지를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 과정을 보통 우리가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통시적 관점이 아니라 교류 욕구 이론 이 안에 있는 4가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공시적 개념이 더 두드러지다. 3번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종합은 왜 종합을 해? 각각 나눈 건데. 그 다음에 4번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 다양한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욕구 통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충족하고자 하는 요거는 교류고 인간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고 특정 학자 여기는 터너의 이런 교류 욕구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어. 자, 2번으로 갈게.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똑같은 문제잖아. 1번 인간은 정체성 검증 과정에서 타자로부터 이게 상호교류 자신의 정체성을 검증받았다는 건 타자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해 준 거죠. 그러면 긍정적 감정은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맞았고 2번 사회 구조가 정체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구조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방해한다. 맨 마지막 문장에 긍정적 감정이 결국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몰입을 강화하고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정체성을 검증받도록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도록 한 게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지금 개인의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몰입하게 해주는 거죠. 3번 핵심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과 달리, 자 그럼 이건 기본 바탕이라 했지, 무의식적 상태 맞았고요. 4번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편견이나 소외 뭐 이런 것들을 낳을 수 있다 그랬죠. 상실까지 낳았다 그랬어 아까. 그 다음에 5번 인간은 정체성 검증에 실패했어. 그러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거고, 사회적 범죄 구성원이나 사회 구조 등의 이건 뭐야? 멀리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심적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어. 자, 3번으로 갈게. 교류 욕구 이론의 교류 욕구가 과연 뭘까요? 교류 욕구,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긍정적 감정 생기고 몰입하고 더 열심히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아까 긍정적 감정이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수용됐을 때 이 긍정적 감정이 거시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맞는 해석이고요. 2번 상호작용을 할 때 활성화되는, 상호작용이 뭐야? 이게 교류란 말이야. 교류 근본적인 욕구가 바로 교류 욕구다. 맞았고요.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 상호작용이라 했으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은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3번 욕구의 충족 여부가 상호작용의 흐름에 영향을 주겠죠. 욕구의 충족, 예를 들면 인정받았을 때와 해줬을 때, 수용받지 못했을 때 상호작용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맞았죠? 상호작용이 할 때 있잖아. 활성화되는 욕구의 충족 여부가 상호작용의 흐름에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 4번. 욕구가 충족됐어. 인간은 자기 행동을 바꾸려는 동기를 갖는다. 이 바꾼다는 게 위에서 말한다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정적 수용이 됐어. 그럼 부정적 감정, 수용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을 성찰하고 재평가하고 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야. 그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지. 난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옆 사람이 성실하지 않대. 나를. 그럼 내가 진짜 성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 기존의 행동이 성실하지 못하게 보였는가? 그래서 바꾼단 말이야. 1시간 하던 걸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정답은 4번 들었죠. 욕구가 충족되면 몰입한다고 했죠. 자, 자아를 이룬 정체성을 검증받고자 하는 욕구가 교류의 하위 욕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자아정신. 이건 뭐야? 핵심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욕구는 바로 하위 욕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정체성 검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 바꾸려고 할 때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수용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자, 4번으로 볼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에 기억은 뭐냐면 경우에 따라 어떠한 역할 정체성의 검증에 실패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부정적 감정이 아까 분노와 공포와 당황과 수치심, 죄의식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기억의 이유는 뭘까요를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역할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보다 알아차리고 명료하기 쉽지요. 명료하기 쉽다 그랬잖아. 내가 그 역할, 특정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내 역할을 다 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명료할 수 있죠. 다음에 2번. 역할 정체성은 거의 모든 상황에 만나면서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자,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분노,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 역할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 자체가 틀렸지. 드러나죠. 명료화된다는 얘기가 분명하다는 얘기니까. 자, 3번. 역할 정체성은 타자에 수용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방어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다양한 방어 전략을 사용하면 그걸 넘어가는 거니까 부정적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방어 기제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벌어진 거야. 알았니? 방어 전략은 그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차단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역할 정체성은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체성이 하위 구조가 한 가지가 아니라 막 결합된다 그랬잖아. 내 역할을 잘 못했어. 그러면 사회적 정체성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역할을 잘못한 게 역할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고 핵심 정체성, 나다운 거라든지 사회적 정체성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라고 해야죠.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역할 하나 못한 게 아니야. 이 역할을 잘 안 하면 사회적인 어떤 평판이 나빠져.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정체성의 비난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5번 역할 정체성은 집단적 단위에 속하거나 그 집합적 단위와 동일시할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집단 단위와 동일시, 이거는 집단적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역할 정체성이 아니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5번으로 갈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거다. 갑이 살고 있는 A국은 글쓰기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요게 이제 검증이야, 검증. 갑은 중학교 때 자신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와 비교되는 것이 불쾌했어. 이 불쾌한 게 부정적 감정이란 말이야.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갑은 더 높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에 학습량을 늘리고 꾸준히 글을 썼어.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운 거예요. 결과 2학년 때부터 글쓰기 과제에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정체성의 수용이란 말이야. 즉 좋은 평가가 몰입하게 돼. 그때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이게 더 몰입하게 되는 이유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얘가 나중에 잘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선생님이 칭찬해서 이렇게 찾는 걸 뭐라고? 구심적 편향. 나와 가까운 타자와 합쳐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갑은 성인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됐대. 독자들은 갑의 작품에 담긴, 이거 봐라, A국의 문화의 독특함에 열광했다. 자,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확대. 그 덕분에, 자, 이러한 반응 덕분에, 그럼 얘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큰 사회니까 여기서는 민족과 뭐 계급과 이런 거에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갑은 자기 자신이 A국 출신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했잖아. 이거 봐. 갑은 자신이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데 A국의 교육 환경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갑이 1번. 갑은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는 역할 정체성, 타자에게 수용되기 위한 노력을 하나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했다, 재평가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맞았죠.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2번. 갑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원인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글을 쓴 자신과 이를 칭찬한 교사로부터, 구심적 편향으로부터 찾은 거야. 맞았죠. 3번. 갑은 독자들로부터 자신의 작품에 담긴 A국의 문화에 열광하는 것, 결국 나는 A국민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에 몰입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맞았고. 4번. 갑의 글쓰기 능력을 비교당하는 경험에서 느낀 불쾌한 감정을 자신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에게 귀인한 원심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비교당했다는 것은 구심적 편향이 아니지요.
자, 불쾌한 감정 느낀 거 타인하고 비교되는 거니까 원심적 편향이 일어난 거겠지. 그 다음에 5번 갑은 A국의 교육환경, 이거 봐, 사회적 구조 큰 틀이라고 그랬지. 긍정적 느낌을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아서 A국의 교육환경을 높이 평가한 거다,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게 1, 2, 3, 5, 4번은 지금 구심적 편향이 틀린 거죠. 자, 이게 10강의 내용이었어. 교류 욕구 이론.